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 대학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지도인 경험 바탕으로 예특 입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잉글리시의 옹일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전문가 모시고 인터뷰하는 시간도 준비했는데요. 아마 제 잉글리시 채널을 아마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낯이 익은 아마 얼굴을 또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곳은 베트남 호치민이고요. 호치민에서 지금 활동하면서 우리 한국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에게 케미스트리, 화학, 뭐 보통 이제 우리 IB나 AP 이야기하겠죠. 이 국제학교 화학을 그냥 가르친 정도가 아니라 일타 선생님이신 우리 짱지 스님 다시 한번 모시고 이렇게 한번 우리 그 케미스트리 특히 이제 우리 이과 과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많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그러한 이제 과목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관심도 많고 궁금하신 부분도 충분히 많다고 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모시는 시간 준비했고요. 예, 바로 옆에 이제 우리 짱지 선생님 나와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본격적인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죠. 일단 짱지라고 하면 짱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럽기도 하고 뭐 특별하게 짱지라는 예명을 갖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제 호치민에 한 10년 전에 왔단 말이죠. 근데 네네. 그때는 완전히 시골이었어요, 네. 호치민이. 네. 그래서 막 시골에 어떤 사람이 오면은 네. 어머니들도 한 번씩 오고 막 신기하니까 네. 학생들도 뭐 선생님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동네 뭐 오빠, 동네 형 같은 그런 되게 음. 친숙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의사소통도 많이 하고 네. 어머니들도 와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으면 갑자기 초인종이 눌려져요. 그 네. 다음에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뭐 김치를 담궜다 네. 먹어봐라, 네. 뭐 고기를 사가지고 이것도 먹어봐라,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네. 근데 저를 이제 학생들이 부를 때 저 선생님을 제가 이제 누구라고 부르는 걸 들었는데 가 아파트 이름으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네네.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가 이제 안양 아파트다 그러면은 안양 선생님 있잖아, 막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예명을 하나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네.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예. 어떤 게 좋을까? 예. 그때 예. 학생들이 짱지 해라. 그래서 그때 이제 짱지라는 이름을 갖게 어떻게 보면 거. 나름대로 우리 교민 사이에 히스토리가 담겨 있는 유서 깊은 유서라고 할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해외에서 이게 우리 교민들 특히 한국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 가운데서 녹아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예명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아마 먼저 영상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도 더 많을 테니까 한번 선생님에 대한 소개라고 할까요? 음, 예, 간단하게 또 먼저 덧붙여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정말 한 10년 이상 동안 그냥 IB랑 AP 케미스트리만 주구장창 가르쳤던 것 같아요. 네. 그냥 한 자리에서 뭐 예. 변하지 않고 네. 다 욕심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은 한 자리에서 꾸준하게 그냥 케미스트리만 계속 가르쳤는데 예. 그게 이제 또 그걸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계속 지금까지 가르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여기 옹글리시에서도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케미스트리만 계속 가르쳤던 예. 사람이라고 소개를 그 하면 될 것 같아요. 케미스트리 우리 국제학교 케미스트리 장인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마 저희가 그 먼저 영상을 촬영했던 게 한 2년, 뭐 3년 이렇게 아마 벌써 이렇게 지난 것 음, 같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2, 3년 흐르는 사이에 그때 영상 찍을 당시하고 음, 지금하고 음. 어떻게 달라진 점 있으신가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를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네. 제 제자들이 이제 뭐 의대도 많이 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좋은 대학도 많이 갔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흘러서 네. 보니까 학생들이 정말 좋은 대학들을 많이 갔거든요. 그 예. 사이 동안에. 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요번에도 제 학생, 뭐 제가
뭘 한 건 아니겠지만은 네. 어쨌든 제 학생들이 잘해서 뭐 옥스포드도 가고 네. 캠브리지도 가고 네. 뭐 또 이제 연대 의대도 가고 네. 뭐 하여튼 되게 성대 약대도 가고 하여튼 네. 제 제자들이 굉장히 좋은 대학교를 갔는데 그런 네. 것들을 보면서 예. 굉장히 많이 이제 배우고 또 느낀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단순히 케미스트리 화학 예. 요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이미 거기에만 어떻게 보면 되었다면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이제 입시의 사례들도 아마 이제 선생님께서도 그 당시 이제 보면 사실 뭐 그 선생님과 인터뷰하게 했던 가장 그 중요한 동기가 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케미스트리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충분히 많은 학생들이 만족을 하고 많은 것을 배운다는 어떤 그러한 호치민에서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터뷰를 말씀 요청을 드렸던 거고 어떻게 보면 쌤께서도 그게 계기가 돼서 실제로 이제 의대학 때 이제 이렇게 상위권 대학 입시한 학생들한테 이게 본인이 이제 지도하신 내용들이 어떻게 효과가 나오고 실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경험을 많이 가지시게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본격적인 그 질문을 드릴 텐데 첫 번째가 우리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는 케미스트리의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뭐 IB가 됐던 AP가 됐던 네. 이 케미스트리가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시청자층이 학생이기도 하고 뭐 학부모님들이 되기도 하고 어, 꼭 정해져 네.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편하게 이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제 너무 이제 이 케미스트리에 이제 포커스를 안 맞추고 네.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네네. 그냥 한국에서 배우는 화학하고 일단은 여기 국제학교에서 배우는 화학은 사실 언어부터가 좀 다르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그러니까 네. 영어로 진행을 다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서 그러니까 텍스트북 이런 것도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배우는 화학과는 가장 차이가 있고 그리고 네. 범위에서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IB에서는 이제 올가닉 케미스트리라고 해서 사실 한국에서는 대학교에서 좀 배우는 그런 네. 내용을 깊숙하게 배우는 것 같아요. 물론 한국에서도 올가닉 케미스트리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그 그렇죠. 부분을 좀 배우긴 하지만은 네. IB에서는 좀 더 깊숙하게 배우는 것 같고 네. 그렇다고 이제 IB가 한국 그 화학보다 범위가 엄청 많냐 그런 건 아니고 좀 배우는 부분이 좀 다른 거니까. 그리고 또 AP는 이제 사실 AP랑 IB를 비교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IB가 좀 양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뒷부분이 좀 조금 더 많거든요. 네. 근데 AP는 또 IB에서 안 하던 거를 또 하기 때문에 네. 좀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하고 제일 차이는 이제 언어가 제일 큰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약간 네. 올가닉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많이 한다. 예, 아마 제 생각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딴 얘기지만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석유화 그쪽이 중심이었다 보니까 아마 왠지 제 생각에 예. 교육 과정 속에서도 아마 그쪽에 좀 포인트가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반면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럽은 우리보다는 그 당시에 선진국이었으니까 우리 흔히 말했을 때 의료, 관료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지 않았을까. 그건 저희 단순한 추측이긴 합니다, 물론. 예. 그 보니까 최근에는 네. 이 국제학교에 배우는 화학이 요새 이제 대두되는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되잖아요. 뭐 네네. 온난화 그렇죠. 온난화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약간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네. 이제 문제들 많이 내요. 예를 들어가지고 배터리도 그렇잖아요. 예. 그 테슬라의 이제 EV 배터리라고 하면은 네. 이게 이상한 돈수가 안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막 발전시키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내용도 좀 추가가 많이 되고 네. 그러고 있어요. 뭐 그린하우스 가스라든지 그러니까 온난화 가스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추가가 되고 있고 보니까 사회에 이제 그런 어떤 배경 지식들이 최근에 대두되는 배경 지식들이 많이 포함되는 그런 그러면 그 느낌이 있긴 해요. 과목 중에 팀에서 environmental 음. 그 society and science 있잖아요. 예. 요거하고도 조금 화학이 조금 연관성이 많이 있고 그래서 화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선생님 혹시 그거 ESS라고 하잖아요. 네. ESS 과목도 안 가르치세요? 라고 하지만은 네. 저는 화학 가르치는 것도 제 능력 굉장히 버겁기 때문에 다른 과목은 욕심도 안 내고 있고 바이올로지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 이게
제가 이제 예. 많은 선생님을 보면은 네. 선생님들 중에서 진짜 능력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대학교도 엄청 좋은데 나오는 분들도 많고. 네.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냥 제가 욕심을 버리고 그냥 케미스트리 제 학생들 그냥 그 안에서만 좀 제대로 해보자. 네. 그래서 그 이상은 제가 능력이 안 되고. 아, 겸손하십니다. 예. 먼저 번 하노이에서 촬영하신 분이 이제 우리 한양대 공부해서 공부하셨고 외장 선생님 성균관대에서 공부하셨고 예. 충분히 훌륭하심에도 불구하고 예. 예. 근데 아무튼 예. 그러면 다음 주제로 갈게요. 이제 케미스트리가 촉촉해가지고 이제 케미스트리에서도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아이비 과정 공부하고 근데 또 이제 그 아이비 과정 국제학교 아닌 케이스들은 이 AP를 통해서 케미스트리 공부하게 되잖아요. 네. 요 사이에 좀 차이가 좀 어떻게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게 뭐 어떤 과목이 더 쉽냐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 게 왜냐면은 AP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가 AP가 더 쉬워라고 하면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아이비도 네. 그렇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근데 범위 자체가 좀 다른데 음. 범위가 좀 많은 거는 아이비 같아요. 사실 특히 아이비 아이비가 HL 하면 그렇죠. 예, 아이비가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가닉 케미스트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 막 대학에서 배우는 것까지 조금 막 섞여가지고 배우는데 네. 그거를 제일 뒤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 막 그래프 뭐 HMMR이라든지 막 이런 거 배우는데 그런 네. 것도 되게 싫어하는데 네. 그나마 AP는 그게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이 조금 다르긴 한데 네. 근데 시험 문제 어려운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AP가 좀 더 분석을 많이 해야 되고 시험 자체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한국스러운 그런 그렇죠. 약간 좀 꼬아내고 막 그렇죠. 그런 거 우리가 미국 예. 시스템이 한국 교육을 그냥 한국이 교육이 예. 미국 시스템을 거의 가져온 거니까 특징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예. 양은 아마 아이비가 좀 더 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음. 그 시험 자체의 난이도는 AP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네. 그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딴 얘기지만 제가 AP 설명드릴 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IB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원론적인 거, 개념적인 부분, 이 어떻게 보면 언어적인 영어 실력이 얼마큼 되냐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주는데 AP는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학습량, 얼마큼 많은 지식을 암기하고 있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주관식이 아니면 객관식이라도 문제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마 AP 쪽에 모든 과목에 나타나는 특성인 것 같거든요. 아마 K미스트리도 그런 특성이 있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일단 일단 뭐 IB가 했던 IB는 뭐 IGCSE부터 공부하게 되고 AP는 뭐 학년에 관계없이 근데 이제 아무튼 어떤 과정에서 공부를 하든 간에 케미스트리 아무래도 많이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공부할 양도 많고 이해할 양도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케미스트리는? 이게 예. 진짜 학생의 능력치가 네. 하늘과 땅 그렇죠. 이렇게 막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사실은. 네네. 근데 그 이유가 예. 잘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요번에 이제 재학생들 중에서는 네. 이제 프리딕이 45점이고 네. 그러니까 IB가 그다음 AP가 11개 있고 이런 AP 11개가 5점이라는 거죠. 네.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옥스퍼드 가고 또 캠브리지 가고 그러니까 각각 다른 학생인데 둘 다 IB가 45점 프리딕에 네. AP 11개가 5점이에요. 네. 그런 학생들은 제가 이 학생을 언제부터 이제 같이 수업을 했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중2, 중3 이때부터 수업을 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약간 좀 뭔가 욕심이 많은 학생들은 좀 조기에 이제 교육을 하면은 당연히 더욱더 많은 이제 스펙이 쌓이는 거고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학생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비가 이제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고2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1 때 천천히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찍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렇죠. 예. 아마 요즘 이제 특히 중학교 단계 때도 학습에 대한 어떤 좀 의지가 있거나 욕심이 있는 친구들은 뭐 이제 좀 빨리 할 수도 있는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1 때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아주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면 바이올로지는 양 때문에 무지막지한 양 때문에 어려워하고
물리는 이해해야 될 부분들, 수학적인 기본 능력을 요구하고, 근데 케미스트가 어려운 게 둘 다 있다. 또 많이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암기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이해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고, 아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한번 여쭤봤고요. 자, 그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케미스트리 과목에서 어차피 뭐 IB라든 A배라든 뭐 AP라든 일단 대학 입시에 있어가지고 대학 입시를 준비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목표하는 좋은 대학, 인기학과 가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성적을 필요할 텐데, 그러면 이 케미스트리 과목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포인트를 둬야 될까에 대한 요령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제 공부를 해서 성적을 내는 게 그 성적표를 받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학교 시험이랑 네. 그다음에 파이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CBT기라고 하면은 학교 시험이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학교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서 네. 그걸 제가 이제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실수 없이 문제를 내야 되잖아요. 학교 네, 학생들한테. 그렇죠. 그러다 네. 보면은 사실 패스 페이퍼, 그러니까 기출이라고 하는 네. 거기에서 내기 마련이에요. 음. 그러면은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은 네.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을 사실은 다 푸는 게 제일 좋거든요. 여기 이제 IB 시스템은 이제 그 기출이 꽁꽁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네. 좀만 서칭을 하면은 네. 사실 다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정말 무식할 정도로 처음부터 네. 끝까지 예. 그냥 꾸준하게 풀다 보면은 예. 사실 잘하게 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잘하고 싶으면은 네. 그걸 이제 외운기보다는 네. 좀 이해를 하고 네. 그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좀 네. 분석하고 그러면 더 잘하겠죠. 근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출을 푸는 게 중요하고 음. 역시 파이널을 점수를 잘 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기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 요번에 이제 실레버스가 바뀌어가지고 약간 좀 기출 외에서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교재 텍스트북까지 하나 좀 구매를 해서 좀 네. 그것까지 예.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AP 케미스트리 텍스트북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뭐 어떤 AP요. 아니 뭐 IB든 뭐든 또 IB 하면 보통 딱 보면 약간 막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특별한 교과서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데. 그렇죠. 하지만은 이제 예. 셀러버스가 바뀌면서 예. 최근에는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오. 뭐 옥스포드 이제 교과서라든지 네네. 아니면 캠브리지 교과서가 이렇게 아. 나오기 때문에 피어슨 오. 교과서가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구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처럼 AP만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요새는 많이. 그러면 IB든 A대별이든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서 만든 교과서가 있다 말씀이시죠? 예, 요새는 예, 발전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 정말 좋은 방향인 것 같긴 합니다. 예. 네네.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네. 교과서가 없었어요. 그렇죠. 교과서가 그렇죠. 그래서 막 제가 억지로 만들고 그랬는데 예. 요새는 좋은 교과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이제 문의하신 분들 중에 너무 막연하시면 그게 좀 정부 구하긴 되면 어쨌건 범위가 똑같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배운 내용 정리가 AP 보면 거선에 이제 보면 뭐 그 바런스든 뭐 이렇게 그렇죠. 시중에서 특히 이제 AP를 많이 파니까 예. 이제 확보해서 공부하면 된다는데 이제는 IB 자체를 위한 그리고 제가 이제 그게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사실 제 사이트에 무료로 다 교과서 올려놨어요. 예. 그래서 뭐 짱지 뭐 찾아서 받으면 되죠. 그냥 받으면 네, 진짜로. 어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네. 굉장히 많으니까 사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어쨌거나 지금 보면 참 처음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학생들이 우리 IB 특히 이제 케미스트리를 어려워한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케미스트리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 한국 대학들은 특히 그 계열 적합성, 전공 적합성 이렇게 중요한 요소로 보는 특징이 있는데 사실 이공계에서 가장 기본 핵심 과목이 보통 수학, 물리, 화학. 예. 그리고 당연히 뭐 흔히 말했을 때 신소재라고 하는 분야들 당연히 화학 중요한 부분이고 예. 의대학교 당연히 기본 필수 과목이 화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미스트리 너무 어렵다 해서 음, 요거는 이제 그냥 하긴 해야 되는데 막히는 공포감만 느끼는 그래서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케미스트리 과목에 대해서 어떤 부담과 공포 이런 거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예. 좀 해주시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 그 학생들 성향에 따라서 예, 정말로 이제 보자마자 이제 화학이라는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고, 네, 근데 이제 화학이 아무래도 좀 조금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성향이 좀 제가 오랫동안 가르쳐 보면서 예, 학생들 성향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과를 진짜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과는 싫어하는데 문과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고, 네, 화학도 이제 케미스트리도 마찬가지로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고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네. 좋아하는 학생들이야 그냥 하면 되는데 이제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간 투자를 많이 하되 이제 스스로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때는 네. 이제 뭐 제 도움이 됐던 아니면 다른 튜터가 됐던 네. 아니면 인터넷 강의가 됐던 뭐가 됐든 네. 이해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저도 옛날에 아주 예전이지만 기억을 거슬러 가자면 학교 갈 때 화학 공부할 때 처음에 분자식 만들 때까지 재밌었어요. 저는. 아, 예. 마치 뭐가 그 분자식 막 붙여가지고 예. 뭐 전자기수 빼고 넣고 해가지고 막 그 혼합 화합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까지 좋았는데 예. 어느 순간부터 이게 막 이제 뭐랄까 단계가 막 이제 아, 흔히 말했을 때 한 줄로 이렇게 식이 써지는 것이 예.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고분자라고 얘기하나요? 그림이 넘어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군요.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암기를 내는 게 아니라 네. 암기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사실 지금 와서 느끼는 거지만은 네, 화학이 쉬운 과목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예, 솔직히 예, 말하면 처음에 제가 이제 가르칠 때는 아니, 쉬우니까 그냥 하면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을 대했다면은 정말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결코 쉬운 과목은 아니다. 그렇죠. 네, 시간 투자 많이 해요. 예, 예. 한마디로 열심히 시간을 어차피 본인한테만 힘든 게 아니라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는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본인의 자녀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의 공통된 부분이니까 너무 어렵다. 우리 아이한테 안 맞는 거 아닌가. 나한테 안 맞는 거 아닌가라고 포기하고 거절할 필요가 없다. 라는 부분 꼭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보면 아무래도 요즘은 그 전체적인 학생들 어떤 스펙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특히 의대학대학 준비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한국 학교에서 공부한 친구들도 케미스트리 AP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이 친구들은 한국 학교 기반이니까 영어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면 또 학교에서 따로 물론 학교에서 화학을 배우긴 배우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게 한국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부분이고 정확하게 AP 과정에서 배우는 건 좀 틀리잖아요. 예. 아무튼 이렇게 한국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뭐 로컬 학교일 수도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AP 케미스트리 시험 보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사실 이게 유튜브 보니까 제가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근데 우리가 다 이제 공부하면서 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론 기본도 중요하지만은 예. 기출 문제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AP 케미스트리도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기출 문제를 사실은 가지고 있냐 없냐가 굉장히 그 점수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네. 그러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책을 사도 되고 아니면 뭐 하여튼 책도 있으니까 책에 네. 이제 기출 문제 몇 개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최대한 이제 경향을 판단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네. 경향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요새 아까 뭐 말씀 주신 것처럼 AP 교재는 잘 나와 있거든요. 네.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네. AP가 2025년도 버전으로 또는 2026년도 버전으로 이렇게 잘 나와 있으니까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되겠죠. 네. 하면 되는데 유튜브니까 제가 자꾸 이제 막 숨기지 않고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실 기출 풀어서 기출을 구해서 풀어라.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는 한에서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딴 얘기지만 보통 이제 우리 선생님들 저도 이제 오랫동안 지금은 이제 컨설팅 쪽에 포인트를 두지만 오랫동안 저도 이제 학원 운영하면서 선생님 만나보면 좋은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특징 기출을 강조합니다. 안 좋은 선생님의 특징 기출을 피합니다. 아, 근데 기출하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또 이게 실전 시험이다 보니까 예. 난이도가 높고 사실 이걸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그 준비하는 그 기출 시험지를 과거에 특히 그랬거든요. 기출 시험지를 구하는 부분부터 이걸 미리 풀어야 되는 본인이 만점을 받아야 되는 가르칠 수 있는 예, 거니까 예. 그 본인의 실력이 노출되기도 하고 또 거기 떠나가지고 단순히 자기가 맞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치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돼 있어야지 다양한 수준대 있는 학생들한테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과거에 보면 조금 꼭 달발시킬 수 없지만 경험이 좀 부족하거나 실력이 없을 선생님들이 기출을 좀 회피한 경향이 있는데 역시 우리 짱지 선생님은 일타 선생님답게 기출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기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보면 또 오늘 인터뷰에도 이제 거의 후반에 왔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 짱지 선생님이 이 케미스트리 분야에 일타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일단은 예, 일단은 네, 그 일타라고 하니까 약간 좀 공격과를 모르겠지만은 예. 어쨌든 좋게 봐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네, 학생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는 것도 예, 사실은 있으니까 네, 제가 또 그런 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저는 이제 뭔가 한 자리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네, 뭐 다른 것들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뭐 욕심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크게 뭐 버린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저는 이제 제가 메이저로 했던 대학교에서도 네, 케미스트리를 가지고 꾸준하게 그러니까 IB랑 AP랑 A레벨만 꾸준하게 학생들을 가르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엄청 뛰어나거나 뭐 또 엄청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그냥 한 자리에 계속 있다 보니까 뭐 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화학 배울래 하면은 그 사람이 먼저 떠오르는 거죠. 저가 먼저 네,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한 번씩은 다 이렇게 문의를 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사실은 어머니 그러니까 잘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네, 이제 문의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은 너무 힘들거든요. 이 문의 응대하고 뭐 하는 게 네,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예, 약간 좀 까칠해지고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가 없죠. 예, 그거는. 싸가지가 없어. 근데 그거 제가 진짜 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그런 거를 마음속에 네, 담아두고 있어요. 그게 예, 뭐냐면은 제가 이제 너무 못되게 구니까 좀 죄송하기도 하고 예, 사실 문의 드리면 당연히 친절하게 응대해 줘야 되고 그러는데 네,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네, 그냥 다음에 다시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네, 제가 가르치는 것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렇죠, 응대까지 못하는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저를 또 안 좋게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한번 수업 듣다가 좀 힘들다 쉬겠다 하면은 그냥 차단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어이, 좋겠어요. 뭐, 예. 당연히 뭐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설팅이 메인이었으니까 오히려 저는 응대를 많이 해야 되는 케이스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이제 개별적인 상담 특히 입시처리 되는 게 많다 보면 어쩔 수 없거든요. 힘들어요. 제가 수업 서비스를 주는 부분은 그 개별 학부모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맞는 그 상담도 내용도 준비하고 상담을 드리는 데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중간중간 오는 응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왜냐면 그거를 뭐 우리 싸가지 없어가 아니라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개별 학부모님 입장에서 또 그런 좀 약간 소홀함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워낙 어떻게 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이제 꾸밈이나 가감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실 보면 또 어떤 분들 보면 응대만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주 뭐 포장을 하는데 막상 중요한 게 우리 선생님한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 과목을 잘 지도해서 그렇잖아요. 학생의 실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가장 좋은 그 과목의 성적을 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부분만큼은 저는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두 번째 또 인터뷰 이렇게 또 요청드렸던 부분이고 자 아무튼 우리 선생님 잘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제 지금 마지막 질문이 되네요 벌써. 그 이제 보면 또 케미스트리 요 기존 이제 과목을 지도하고 계시는데 뭐 사실 뭐 특별한 게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활동 기회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또 그 케미스트리를 공부하는 이 학부모 학생들에게 또 장보고 싶은 분 있으시면 그 부분까지 덧붙여가지고 예, 좀 마무리하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저는 지금 계속 뭐 나중에도 그렇겠지만은 그냥 한 자리에서 그냥 제가 가르치는 거 꾸준하게 가르칠 생각이고요. 네. 뭐 욕심이 크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다른 과목 할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처럼 할 건데 만일에 제가 이제 다른 어떤 곳과 뭐 같이 일을 한 적도 없고 근데 만일에 이제 온라인을 보시는 분들이 네. 이제 화학을 배우고 싶으면은 네. 저한테 좀 연락하지 말고 홈글리시를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그럴 만한 이제 캐파시티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만일에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한다면은 그냥 홈글리시 옆에서 조용하게 같이 일을 할 거니까 그다음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진짜로 화학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면은 진짜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이해를 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계속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네. 질문을 하고 뭐 요새는 AI가 발전해가지고 거기에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로 좋은 선생님을 구해서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든지 질문을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진짜 네. 공부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케미스트리도 만약에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그리고 그럴 마음이 있으면은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무조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됐든 뭐 다른 선생님이 됐든 AI가 됐든 뭐 하여튼 질문을 해서 정확하게 조금 조금씩 알게 되면은 그 누구보다 잘하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일단은 우리 선생님께서는 지금 일단 베트남 호치민에 활동하고 계시고 아마 베트남 호치민에 계신 분들은 아마 모르는 분이 물론 또 새롭게 유입하시는 분들은 또 모를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오늘 영상 시청한 다음에 짱세 선생님 수업 관련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거나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 저희에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저희 카카오톡 계정으로 예, 저희 뭐 이렇게 유료 상담 관련해서 이렇게 안내드린 저희 공공식 계정이 있거든요.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요즘 날씨가 그래도 조금은 지금은 조금 아직은 본격적으로 더워지진 않아가지고 한참 더울 때 왔으면 정말 저희가 이렇게 항상 영상 촬영할 때는 에어컨을 끄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 날씨가 다행히도 오늘 조금 도와줬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하여튼 오늘 시청하신 분들 우리 짱세 스님을 통해서 아주 긴 시간 아니고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케미스트리라는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고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충분히 도움되는 아마 그런 시간이 됐을 거라고 보고 그만큼 우리 선생님이 오랜 경험에서 묻어나온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청하신 내용 여러분들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특히 어려운 과학 과목 중에서도 케미스트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잉글리시의 옹이란이었고 우리 케미스트리의 짱지 선생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